오돌아, 비켜! 버스 시간 늦겠어! 할머니가 화를 내며 오리를 치우려 했지만 오돌이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죠. 이상하네요. 오돌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평범한 하얀 오리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할머니의 길을 막아선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오리의 이상한 행동이 어떻게 할머니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노란 은행잎이 마당을 가득 쏘놓은 가을 어느 날 김부석 할아버지의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15해를 함께한 진돗개 복돌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당 구석 낡은 계집은 비어 있고 매일 아침 반갑게 지저대던 소리도 들리지 않아 집안은 적막하기만 했지요. 특히 박춘자 할머니에게 복돌이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부석 씨, 오늘도 복돌이가 꿈에 나왔어요. 마당에서 공을 물고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생생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아침 밥상을 차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김부석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복돌이 밥그릇에 사료를 담으려다 멈추게 되네. 15해면 사람으로 치면 80 넘은 나이지. 긴 세월 함께했으니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박춘자 할머니는 밥상을 들고 와 김부석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가끔 복돌이에 관한 추억을 나누기도 했지만 대화는 곧 침묵으로 돌아갔죠.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 다른 강아지를 데려올 생각은 없으세요? 김부석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개는 키우기 싫어요. 복돌이처럼 될 수 없을 텐데 뭐하러 마음만 더 아프게 해요. 그리고 우리도 나이가 많아서 새 강아지를 키울 체력도 없잖아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죠. 복돌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노인의 적막한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할머니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모든 일상에 복돌이의 빈자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부석 씨, 오늘 제사상에 올릴 과일 좀 사올게요. 어느 날 아침 박춘자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까? 김부석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잠깐 다녀올 거예요. 부석 씨는 정원 가꾸세요. 그렇게 박춘자 할머니가 혼자 시장에 나간 사이 김부석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문득 복돌이가 낙엽 더미에서 뛰놀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춘자도 나도 너무 우울해. 김부석 할아버지는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한 거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장통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를 지나치며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꽤. 할아버지는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작은 새끼 오리들이 담긴 상자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하얀 깃털을 가진 새끼 오리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오리는 다른 오리들과 달리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 얼마요? 김부석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15,000원이에요. 아직 어려서 잘 키워야 해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하얀 오리를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하얀 오리만 살게요. 그렇게 김부석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에 담긴 하얀 오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박춘자 할머니는 아직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작은 하얀 오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마당의 햇살이 오리의 하얀 깃털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이름은 오돌이로 할까? 오돌오돌 귀여운 내 모습이 딱 오돌이 같구나. 김부석 할아버지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오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돌이는 마치 이름을 이해한 듯 꽥꽥 소리를 내며 상자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왔어요. 오돌이는 갈증이 나는지 재빨리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자, 밥도 먹어야지. 할아버지는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잘게 부수어 또 다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돌이는 신기한 듯 밥을 쪼아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오돌이와 첫 만남을 즐기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자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것이었죠. 부석 씨, 제가 돌아왔어요. 복숭아가 참 좋더라고요.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다 마당에 있는 하얀 오리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예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리야. 시장에서 데려왔어. 이름은 오돌이라고 지었어. 박춘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리요? 왜 갑자기 오리를 데려온 거죠? 누가 키우자고 했나요? 그냥 마음이 끌렸어. 집이 너무 조용하잖아. 오돌이가 있으면 우리도 좀 활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도 키우기 싫다고 했는데 하물며 오리는요? 오리가 뭐가 좋다고. 게다가 집 안에서 키울 수도 없잖아요. 마당에서 키우면 돼. 작은 오리집도 만들어줄 거고. 춘자, 한번 기회를 줘보자. 오돌이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 박춘자 할머니는 말없이 장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불만의 표시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돌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춘자는 신경 안 써도 돼.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결국 제가 다 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부석 씨가 그렇게 원한다면 한동안은 지켜보겠어요. 대신 마당에만 있어야 해요. 집 안에는 절대 안 돼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춘자. 오돌이가 분명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거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나무 판자와 도구를 꺼내 작은 오리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복도리의 계집 옆에 새로운 오리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성껏 오리집을 꾸미며 오돌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죠. 작은 지붕도 달고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도 했습니다. 오돌아, 이제 내 집이다. 어때?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가 물었고 오돌이는 마치 이해한 듯 꽥꽥 소리를 내며 오리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김부석 할아버지와 박춘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오돌이에 대해 탐탁지 않아 보였어요. 부석 씨, 정말 오리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나이에. 걱정 마. 오돌이는 특별한 녀석이야. 내가 느꼈어.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돌이가 김부석 할아버지와 박춘자 할머니의 집에 온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부석 할아버지는 오돌이를 돌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돌이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돌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복슬복슬한 새끼 오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깃털이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오리로 성장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가끔 창문으로
오도리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도리에게 직접 다가가거나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 복돌이를 향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석 씨, 오도리가 마당에 구멍을 파요.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리는 원래 그런 습성이 있어. 벌레도 잡아먹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거야.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며 마당의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오도리도 점점 더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김부석 할아버지가 부르면 꽥꽥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할아버지는 오도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겼습니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 때면 오도리가 옆에서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오도라,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구나.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오도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오도리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오도리를 데려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을 장터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석 씨, 저 장터에 갔다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아니, 없어. 조심히 다녀와. 박춘자 할머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오도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와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도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꾀꾀거리며 할머니의 발 앞에서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오도리, 비켜. 장터에 가야 해.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오도리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앞을 막아섰어요. 날개를 활짝 펴고 마치 담장처럼 할머니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부석 씨, 이 오리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어요. 오도라, 무슨 일이야? 춘자를 왜 막는 거야? 하지만 오도리는 할아버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머니의 길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도리를 들어 옆으로 치우려 했지만 오도리는 놀라운 힘으로 저항하며 다시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어요. 이상하네. 오도리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9시 버스를 놓치겠네요. 부석 씨, 어서 이 오리 좀 말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오도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오도리는 마치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끈질기게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약 5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박춘자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이, 버스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다음 버스는 30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이 오리 때문에 하루가 엉망이 됐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도 영문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이상하네. 평소에는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미안해, 춘자. 박춘자 할머니는 화가 나서 오도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부석 씨, 저는 그래도 가야겠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결국 오도리를 지나쳐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오도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 오리 정말 부석 씨가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네요. 복돌이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할머니는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약 15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먼 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여러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9시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났대요. 한 주민이 소리쳤습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제가 타려던 그 버스 말인가요? 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대요. 지금 12대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는군요. 사망자도 여러 명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만약 오돌이가 그녀를 막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거란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그럼 제가 타려던 버스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망했던 오돌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당에서 정원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돌이는 평소처럼 할아버지 곁에서 놀고 있었어요. 부석 씨, 할머니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타려던 9시 버스가 대형 사고가 났대요. 사망자도 여러 명이라고 하네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돌이가 저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어요. 이런. 춘자, 정말 다행이야. 오돌이가 널 구한 거야. 박춘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오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돌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말이죠. 부석 씨, 어떻게 오돌이가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오돌이가 분명 무언가를 느꼈던 게 분명해. 그날 저녁 박춘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특별히 오돌이를 위한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약간의 과일을 잘게 썰어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마당으로 나가 오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돌아, 고마워.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구했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오돌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돌이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손길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 순간 박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돌이의 그 모습이 어쩐지 복돌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그 사건 이후로 박춘자 할머니의 오돌이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오돌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섞어 오돌이만의 특별식을 만들어 주었고 가끔은 직접 손으로 먹이를 주기도 했죠. 오돌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밀가루 반죽도 만들었단다. 맛있게 먹어. 할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돌이는 반죽을 맛있게 쪼아 먹으며 기쁜 듯 꾀꾀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춘자, 오돌이가 널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 김부석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돌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마치 복돌이처럼 말이에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도 가끔 오돌이에게서 복돌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오돌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복돌이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돌이가 온 이후로 집안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돌이 덕분에 복돌이가 덜 그리워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돌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침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텃밭을 가꿀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끔은 할머니의 앞치마 주머니에 머리를 파묻고
졸기도 했죠.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할머니는 자주 오돌이를 안아주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할머니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두 노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죠. 부석 씨, 곧 복돌이의 제삿날이네요.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다음 주 목요일이지. 복돌이 무덤에 들러서 깨끗이 정리하고 와야겠어요. 요즘 비가 많이 왔으니 잡초가 많이 자랐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산에 올라가서 정리해 올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오돌이도 데려갈까 해요. 할머니는 발치에 있는 오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놀란 듯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오돌이를 복돌이 무덤에 데려가겠다고. 왜? 모르겠어요. 그냥 오돌이도 복돌이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세 식구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돌이는 날이 갈수록 더 영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왔고 할아버지가 정원일을 할 때면 도구를 물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마치 개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죠. 부석 씨, 오돌이가 정말 오리 맞아요? 할머니가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지. 날개에 깃털이 있고 꾀꾀거리는데 오리가 아니면 뭐겠어. 할머니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돌이가 보여주는 지능과 행동은 보통 오리와는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박춘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오돌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오돌이의 오리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오돌이가 마당 어딘가에서 놀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오돌아, 오돌아, 어디 있니? 밥 먹으러 와. 할머니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마당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오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이 된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부석 씨, 오돌이가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도 놀라 급히 마당으로 나왔어요. 어디 갔지? 어제 저녁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두 노인은 마당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돌이가 좋아하는 텃밭구석, 낙엽이 쌓인 담장 아래, 심지어 오래된 우물 근처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오돌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담장 밖으로 나간 걸까요? 어제 저녁에 담장 문이 열려 있었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분명히 닫아뒀어. 게다가 오돌이는 혼자서 담장 문을 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오돌이가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는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걱정 마, 춘자. 오돌이를 꼭 찾을 거야. 어디 멀리 갔을 리 없어. 두 노인은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도 물어보고 마을 어귀까지 가서 오돌이를 불러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돌아, 오돌아, 어디 있니? 할머니는 지칠 줄 모르고 오돌이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도 마을 사람들에게 하얀 오리를 보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오돌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낙담한 표정이었죠. 부석 씨, 어떡하죠? 오돌이가 정말 사라진 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자.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두 노인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몇 번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혹시 오돌이가 돌아왔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마당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오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돌아,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돌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존재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죠. 아침이 밝았지만 김부석 할아버지와 박춘자 할머니의 집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돌이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두 노인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할머니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석 씨, 오늘은 꼭 오돌이를 찾아야 해요. 할머니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좀 더 넓게 찾아보자. 마을 뒷산도 살펴봐야겠어.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두 노인은 다시 오돌이 찾기에 나섰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개울가도 살펴보았지만 오돌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부석 씨, 할머니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 산짐승이 오돌이를 물어간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오돌이는 영리하니까 위험한 상황은 피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 동네에 요즘 너구리나 멧돼지가 자주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웃집 닭장을 너구리가 습격했다고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면 길고양이가 오돌이를 물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하얀 깃털이, 그 작은 몸이. 말을 잇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강한 척하려 노력했습니다. 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돌이는 분명 무사할 거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곳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내가 오돌이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오돌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오돌이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복돌이처럼. 할머니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노인의 슬픔을 보고 오돌이 찾기에 동참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하얀 오리를 찾았고 어른들은 주변 마을에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돌이의 흔적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두 노인은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도 무거웠어요. 이제 어떡하죠, 부석 씨? 할머니가 탁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직 한 곳을 더 찾아봐야겠어. 복돌이의 무덤이 있는 산기슭 말이야.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돌이 무덤이요? 왜 거기를? 글쎄, 오돌이가 특별한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모르잖아.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두 노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지만 아직 주변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밝았어요. 마을 외곽의 작은 산길을 따라 두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돌이의 무덤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공터에 자리하고 있었죠. 벌써 석 달이나 복돌이 무덤에 오지 않았네요.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이든 두 노인에게 산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어. 오늘은 복돌이한테도 인사드리고 오돌이도 찾아보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이 산기슭을 오르던 중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좀 더 귀를 기울이자
분명 오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부석씨, 들려요? 오돌이 소리 같아요. 할머니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네.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 두 노인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복도리의 무덤이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본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복도리의 무덤 앞에 하얀 오돌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작은 소리로 꽥꽥거리며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돌아. 할머니가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돌이는 고개를 돌려 두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오돌이를 품에 안았어요. 오돌아, 어디 갔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오돌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김부석 할아버지는 복도리의 무덤을 바라보았어요. 무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신선한 들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껏 돌본 것처럼 보였죠. 이상하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복도리 무덤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지? 박춘자 할머니도 이제야 무덤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러게요. 마치 누가 방금 다녀간 것 같아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돌이를 바라보았죠. 오돌이는 평화롭게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석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돌이가?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오돌이가 복도리의 무덤을 찾아온 거야.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돌이가 단순한 오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복도리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복돌아, 내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왔니? 할머니가 오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돌이는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었어요. 그 소리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위안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셋 다 함께.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은 함께 산을 내려왔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오돌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그의 하얀 깃털이 달빛에 반짝이며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있었고 박춘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돌이는 마당에서 평화롭게 돌아다니며 이슬이 맺힌 풀잎을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마치 꿈만 같았죠. 오돌아, 이리 와봐. 맛있는 것 줄게. 할머니가 부엌 창문을 열고 오돌이를 불렀습니다. 오돌이는 즉시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꽥꽥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오돌이에게 특별히 만든 곡물 혼합물을 담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정말 놀랐어. 다시는 그렇게 혼자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지? 할머니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오돌이에게 말했어요. 오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어제 복도리의 무덤에서 오돌이를 발견한 일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가 정원 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춘자, 오늘 기분이 어때? 훨씬 좋아요. 오돌이가 돌아왔으니까요.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석 씨, 어제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오돌이가 복도리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가는 곳인데 오돌이는 한 번도 그곳에 데려간 적이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보통 오리라면 그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오돌이는 뭔가 특별해. 그러니까요. 마치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창밖의 오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복돌이의 영혼이 오돌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춘자,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두 노인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돌이가 단순한 오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복돌이의 영혼이 오돌이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래서 오돌이가 내 버스 사고를 예감한 걸까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복돌이도 항상 너를 지키려고 했잖아.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돌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돌이는 평화롭게 마당을 거닐고 있었어요. 복돌아, 정말 내가 우리에게 돌아온 거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 가족은 마당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두 노인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죠. 가을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살랑이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참,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할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벌써 그런 시간이 됐네. 올해는 우리 둘만의 추석이 아니겠네요. 오돌이도 있으니까. 할머니는 발치에 있는 오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올해 추석은 특별할 것 같아.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더욱 바빠졌어요. 송편을 빚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문과 담장을 정리했어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오돌이가 또다시 사라질까봐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오돌아, 추석에는 맛있는 것 많이 먹자. 할머니는 송편을 빚으며 오돌이에게 말했어요. 오돌이는 부엌 문 앞에 앉아 할머니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돌이가 불안한 듯 꾀꾀거리며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오돌이를 바라보았어요. 오돌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서울에 사는 조카 민수가 서 있었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추석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쩐 일이니? 올 거라고 연락도 없었는데. 할머니는 반갑게 조카를 맞이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작은아버지도 계시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마당에 계실 거야.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민수를 안으로 맞이했어요. 민수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려는 순간 오돌이가 갑자기 달려와 민수의 발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모, 이게 뭐예요? 오리를 키우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오돌이야. 우리 집 식구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오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리를 애완동물로 키우시다니 신기하네요. 오돌이는 특별한 아이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수의 방문으로 집안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조카를 반갑게 맞이했고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돌이도 민수에게 빠르게 적응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가 편안하게 쉬기도 했죠. 이모, 이 오리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마치 강아지처럼 행동하네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오돌이는 보통 오리가 아니야. 그날 저녁 세 사람과 오돌이는 마당에 작은 평상을 펴고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이모, 아까 오돌이가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민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오돌이는 마치 복돌이처럼 느껴져. 복돌이요? 예전에 키우시던 개 말씀이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얼마 전에 오돌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우리가 복돌이 무덤에서 오돌이를 발견했단다. 마치 복돌이를 찾아간 것 같았지.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오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도 모르지. 하지만 오돌이가 이모를 큰 사고에서 구해준 일도 있어. 할아버지가 그날의 이야기를 민수에게 들려주었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어쩌면 정말로 복돌이의 영혼이 오돌이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돌이는 평화롭게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깃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든 오돌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어요. 오돌이는 그녀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고마워, 복돌아. 오돌아. 우리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는 점점 더 쌀쌀해졌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마당의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어요. 김부석 할아버지와 박춘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그들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어요. 부석 씨, 요즘 자꾸 복돌이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특히 오돌이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아. 할머니는 발치에서 자고 있는 오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돌이의 하얀 깃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천사의 날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돌이가 떠나기 전에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다니? 어떤 의미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복돌이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 밤마다 제 방 앞에서 끼잉끼잉 소리를 내며 울었잖아요. 그때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나도 그 일을 기억해. 복돌이가 특히 너의 방 앞에서만 그렇게 울었지.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어. 그리고 제가 외출할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저를 막아서려고 했잖아요.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돌이가 그날 저를 막아선 것처럼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돌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을까? 부석 씨, 혹시 복돌이가 제 미래의 사고를 예감했던 걸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럴지도 몰라. 개들은 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잖아. 어쩌면 복돌이는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복돌이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었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도리로 돌아온 걸지도 몰라.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봐. 오도리가 나타난 이후로 내가 그 버스 사고를 피할 수 있었잖아. 마치 복돌이가 이승의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그 미련은 바로 너를 보호하는 것이었던 거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오도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복돌아, 정말 너였니? 내가 나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거니?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도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마치 그래, 맞아라고 대답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도리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도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춘자,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인연을 가진 것 같아. 복돌이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복돌이는 항상 저를 지켜주려고 했어요. 15해 동안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오도리로. 할머니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두 노인과 오도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마당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자연도 이 특별한 순간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노인은 복돌이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오도리도 함께였습니다. 산기슭의 작은 공터에 있는 복돌이의 무덤 앞에 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신선한 들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복돌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슬피 울었는지.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돌아, 고마워. 내가 춘자를 지켜줘서. 오도리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해줘서. 오도리는 복돌이의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평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오도리를 안고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어.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오도리와 함께 잘 지낼 거야. 내 미련도 이제 풀렸을 거라 믿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무덤 주변의 꽃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복돌이의 영혼이 그들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가족은 한동안 그렇게 복돌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세 가족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도리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부석 씨, 복돌이가 저를 구하기 위해 오도리로 돌아왔다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오도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하지만 내 생각에는 복돌이가 단지 너를 구하기 위해서만 돌아온 것은 아닐 거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 가족으로 돌아온 거지. 할머니는 품에 안긴 오도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 밤 두 노인은 오도리를 사이에 두고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복돌이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석 씨,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가지다니. 할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정말 행운아야. 복돌이를 만난 것도 오도리를 만난 것도. 오도리는 두 노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깃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렇지, 오돌아. 할머니가 오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돌이는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약속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초겨울의 찬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이제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김부석 할아버지는 마당에 쌓인 마지막 낙엽들을 쓸어 모으고 있었고, 박춘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따라다니며 마치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돌아, 참 고맙구나. 이렇게 할아버지를 도와주다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돌이는 마치 이해한 듯 꽥 소리를 내며 깃털을 푹신하게 부풀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도 미소를 지었지요. 벌써 오돌이가 이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돌이는 완전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침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돌보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집안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밤에는 두 노인의 발치에서 함께 잠들곤 했죠. 오돌이가 복돌이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생각은 이제 두 노인에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돌이의 행동, 눈빛, 그리고 특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 복돌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돌이가 할머니를 위험에서 구해준 일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춘자, 내일 날씨가 좋으면 복돌이 무덤에 다시 가볼까? 할아버지가 마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벌써 한 달이 넘게 가지 못했으니까요. 오돌이도 함께 데려가요. 이제 복돌이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세 가족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날씨가 좋은 날이면 그들은 함께 산기슭으로 올라가 복돌이의 무덤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항상 신선한 들꽃을 가져가 무덤 앞에 놓고 할아버지는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돌이는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마치 명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겨울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세 가족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돌이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산길은 이제 익숙해져 두 노인도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오돌이는 때로는 앞서가고 때로는 뒤에서 따라오며 그들과 함께했어요. 부석 씨, 오돌이가 우리 곁에 온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산길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집안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아. 오돌이가 가져다 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야. 그리고 저는 이제 복돌이를 그리워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오돌이를 통해 복돌이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돌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위로와 희망 말이야.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두 노인은 산기슭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복돌이의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져온 들꽃을 무덤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돌아, 우리가 왔어. 오돌이도 함께.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돌이는 무덤 앞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사려 깊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는 무덤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작은 돌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부석 씨, 예전에 복돌이가 끼잉끼잉 울던 날들이 생각나요? 할머니가 문득 말했어요. 그때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보니 복돌이는 제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복돌이는 항상 너를 지키려 했으니까.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그랬지. 하지만 복돌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도리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게 아닐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럴지도 몰라. 복돌이의 사랑은 죽음도 넘어설 만큼 강했으니까. 두 노인은 무덤 앞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도리도 조용히 그들 곁에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복돌이의 영혼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신성한 순간이었죠. 이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마침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자. 오도리를 위한 잔치야. 할머니는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도리를 위한 잔치요? 무슨 일이 있나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저 오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행복에 감사하는 의미로.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오도리를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게요. 세 가족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오도리를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도리가 좋아하는 곡물을 섞어 맛있는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려 세 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세 가족은 마당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어요. 오도리를 위한 특별 요리는 가장 중앙에 놓였고 두 노인의 저녁 식사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오도라,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저녁이야. 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행복과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단다. 할머니가 오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도리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그릇으로 다가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두 노인도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석 씨, 오도리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날 시장에서 오도리를 처음 봤을 때 이상한 끌림을 느꼈거든. 마치 누군가가 이 오리를 데려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게 바로 복돌이였을 거예요. 복돌이가 오도리를 통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석 씨를 이끈 거죠. 할머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인연을 가진 가족이야. 사랑은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도리를 통해 배웠어. 오도리는 식사를 마치고 두 노인의 발치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초승달이 은은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세 가족은 평화롭게 별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춘자, 앞으로도 우리 셋은 항상 함께할 거야. 그리고 복돌이의 영혼도 항상 우리와 함께할 거고. 할아버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석 씨.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도리는 마치 그 말에 동의하듯 부드럽게 꽥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복돌이의 영혼이 그를 통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겨울밤 하늘 아래 마당의 작은 상 주위에 모인 세 가족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유대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도리 또는 복돌이의 영혼은 이제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외출을 미친 듯이 막은 하얀 오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리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생명의 순환에 관한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김부석 할아버지와 박춘자 할머니 그리고 오도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